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입니다. 미국이 결국 중공에 대만을 내주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것 같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1년 전부터 대만에서 작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국방비가 아직도 GDP의 2%에 불과하고 싸울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일본에게 센카쿠 열도 방어를 약속했고 결국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에서 패러다임 변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공공선택 이론의 대가 제임스 뷰캐넌은 결국 중공이 대만을 접수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주 월요일 40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으로 날아들었고 주말에는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가 거의 150회 출격해서 도발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러한 도발적인 군사활동이 이 지역 안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중국에 경고하는 엄중한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이에 대응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바이든이 일본의 신임 총리 기시다 후미오에게 중국의 공격으로부터 일본령 센카쿠 열도 사수를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대만 방어를 포기할 것이라는 해석을 얼마든지 가능케 하는 대목입니다. 대만이 중공의 수중에 떨어져도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주권을 지켜주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이 지배하고 있으나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센카쿠는 동중국해의 무인 암석입니다. 1950년대부터 시작된 태평양 동맹은 미국을 이상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필리핀이 중국이 점령하고 요새화한 남중국해의 환초와 상하초에 대한 군사적 회수를 시도한다면 센카쿠 제도를 방어하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만 4천 평방마일과 2,300만 명의 민주주의 섬 대만을 중국의 침공에 맞서 지키려고 참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센카쿠를 마닐라가 미스치프 리프를 회수할 권리를 위해 싸울 것이지만 대만의 민주주의와 3천만 명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싸우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공은 대만 남부와 동부 해안에 폭격기와 전투기를 파견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중공이 미국, 일본, 인도, 호주에게 대만의 독립에 맞서 싸울 것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국이 4일 동안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해서 침공이나 공격이 임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공격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대응을 불러올 것이고 미국과 군사적 충돌은 아닐지라도 정치 외교적 대결을 초래할 것입니다. 세계 최대 군대와 세계 최대 경제 대국 간의 충돌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일 것입니다. 만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의 굴욕을 겪은 미국이 대만을 포기한다면 미국은 신뢰를 잃을 것입니다. 아시아와 세계는 중국이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결론 지을 것입니다. 신뢰성에 관해서는 중국이 확고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인도와 히말라야 전쟁을 시작하고 끝냈습니다. 중국은 2019년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경고를 했고 진압해버렸고 홍콩을 본토로 완전히 흡수하는 작업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경고와 위협을 반드시 실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및 기타 이웃 국가들로부터 빼앗은 남중국해의 모든 섬과 암초 중에서 중국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가치와 마르크스주의 신념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대만에 대한 주장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만은 2019년 현재 여전히 GDP의 2%만을 국방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만에서 미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릴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토니 에버트 전 호주 총리는 지난주 금요일 타이페이를 방문하여 국제사회에 대만과 연대를 촉구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에버트는 회의에서 대만에 대한 강압은 중국이 헤아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국과 호주가 대만에 군사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가만히 앉아서 대만이 삼켜지는 것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호주는 2,500만 명의 민주주의의 운명에 무관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버트가 이 연설을 한 바로 그날 중국의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에서
호주 지도자들이 대만의 분리주의를 위해서 무모하게 워싱턴에 합류하고 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이 사설 작성자 첸 홍은 호주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주권에 도전할 정도로 무모하다면 책략이나 외교적 해결의 여지가 전혀 없다. 양국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썼습니다. 이 사설은 서방 언론과 정치인이 왜곡과 조작으로 위기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만 상황을 과장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베이징 정부는 2025년까지는 대만을 전면 침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10월 6일에 경고했습니다. 추거청 대만 국방부 장관은 10월 6일 의회 청문회에서 지금이 군인 생활 40년 동안 본 것 중 가장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을 수 있다고 추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베이징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침략을 개시할 완전한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추의 발언은 향후 5년간 자국산 미사일과 선박을 건조하고 대량 생산하기 위한 86억 달러 지출 계획을 검토하는 의회 위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제안은 2022년 134억 달러의 군사 예산에 추가되는 것이며 이는 베이징의 군사 지출 증가와 대만 인근의 공군 및 해군 활동 증가에 대응하여 시행됩니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600대 이상의 중국 군용기가 방공 식별 구역에 진입했고 이는 2020년에 380건의 거의 2배에 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 3월 당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었던 필립 데이비슨 제독은 상원 청문회에서 중국 정권이 향후 6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고 말했고 미국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지역인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차이 잉원 대만 총통은 10월 5일 나온 성명서에서 대만을 방어하지 못하면 지역 평화와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이 잉원은 대만의 몰락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날의 세계적인 가치 경쟁에서 권위주의가 민주주의보다 우위에 있다는 신호라고 썼습니다. 그녀는 또한 대만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지만 베이징과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꼬리를 딱 내렸습니다. 차이 총통은 타이페이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대만은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웃과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하고 상호 유익한 공존을 희망합니다. 그러나 대만은 또한 자유와 민주적 생활 방식을 수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인정하지만 중국이 무력으로 영토를 장악하려고 할 경우 대만을 무장하고 방어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에 아무리 많은 지원과 무기를 제공 또는 판매해도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기로 한다면 대만을 방어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이 중공의 수중에 들어가도 센카쿠 열도를 지키겠다고 일본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7일 아이비 리그에 속한 다트마우스 칼리지의 제니퍼 린드와 데릴 프레스 교수가 워싱턴 포스트에 실은 매우 긴 기고문에서 한미 동맹이 손상되었고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또한 중국의 대만 점령 가능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한미동맹이 두 가지 장기적 추세 때문에 손상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첫 번째 추세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 견제가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현안이 되어버린 미국은 중국에 대응하는 비용과 위험을 동맹국들이 분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쿼드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영원한 이웃국가인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추세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입니다. 평양은 미국 본토로 운반할 수 있는 수소폭탄과 격추가 사실상 불가능한 미사일 개발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맹의 위험 보상 계산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지도자들은 한국을 방어하는 데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매우 큰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분쟁으로 인한 비용은 미국에게 진정으로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평양의 지도자들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적 우위를 교착시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면 미국 본토가 북한 핵미사일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은 여러 미국 도시의 파괴와 그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러한 미국의 피해에 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은 신뢰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보호를 위해서 한미동맹에 의존할 수 있는지 확신할 수 없고 미국도 한국 방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버렸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이러한 신뢰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핵무장이 전쟁이 발발할 경우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위한 인센티브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핵무장을 한 한국은 쿼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미국을 위해서 중국을 가장 강력하게 견제할 수 있습니다. 린드와 프레스는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규정에서 회원국이 국가의 최대 이익을 위태롭게 한 비정상적인 사건에 직면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찾았습니다.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는 한국의 최대 이익을 위해 위태롭게 하는 비정상적인 사건이므로 한국이 NPT를 탈퇴해서 핵무장을 해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대만을 접수할 것이고 이것이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대만의 공산화는 한국과 일본의 공산화로 바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핵무장은 불가피한 필수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율구독료와 회원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